나 다음 주 휴가 가니까 휴가 기간에 계약을 하라. 눈에 띄는 변화는 구단주가 직접 움직인 팀도 있고요. 네. 감독이 직접 전화를 한 팀도 있어요. 양의지 선수를 보면서 항상 곰 같은 여우라고 했는데 삼총가 있다 삭제했대요. 이래서 야구를 하려면 투수를 해라 라는 말까지 다시 등장을 했어요. 올해 FA 포수가 많으니까 누구를 영입해야 되겠다고 플랜 C까지도 계획을 세운 구단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만큼 이 선수들이 필요했고. 리얼미터 신개념 여론조사 생쇼 조사하면 다 나와. 안녕하세요, 표건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서울 장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야구는 지금 휴식기가 아닌 스토브 리그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시기에 가장 뜨거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FA 등급제와 퓨처스, FA가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등급제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A, B, C 등급 선수 등급을 나누는 건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돈이 오가는 거다 보니까 선수 영입하면 보호 선수 외 한 명을 내주고 또 지난해 연봉의 몇 프로를 또 줘야 되고 많으면 3배까지도 줘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 나이가 좀 많고 아니면은 뭐 백업급 선수를 FA로 영입하는데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된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꺼려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등급을 좀 나눴고 그래야 선수들이 좀 활발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 올해 그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구단 입장에서도 윈윈이고, 그 다음에 선수 입장에서도 새로운 팀에서 또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FA 시장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하위권 구단들의 과감한 배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접선했다고 소식을 좀 들었어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 시즌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FA 자격을 신청을 하고 공시가 돼서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원소속 팀하고만 협상을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일주일 동안의 물밑 접촉이 암암리에 있었지만 템퍼링 때문에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는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간이 일주일 딱 끝나면 뭐 예를 들면 1일이다. 그러면 1일 자정이 되면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그렇죠. 네. 막 집에도 찾아가고 막. 집에도 찾아가고 배를 누르거나 전화를 하거나 뭐 그러는데 올해는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원소속 팀과의 협상 없이 그냥 FA니까 말 그대로 다 오픈해서 해봐라. 그랬더니 공시되고 계약할 수 있는 당일 자정부터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올해도 몇몇 팀의 몇몇 인사들이 계약 첫날부터 이른바 대여급 선수들한테 접촉을 했고요. 눈에 띄는 변화는 구단주가 직접 움직인 팀도 있고요. 네. 감독이 직접 전화를 한 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선수들한테 뭔가 너 우리 팀에 꼭 필요해. 나하고 같이 해볼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돌린 선수들이 다 이적을 했죠. 네, 특히나 또 눈에 띄는 선수가 양의지 선수 아니겠습니까? FA 체결했다고 기사도 아직 안 떴었는데 이미 사진이 올라오고 참 그걸 보면서 두산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침묵인가 라는 얘기도 많았었어요. 그게 그날도 사실은 양의지 선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실 그 11월 마지막 주가 휴가였거든요. 네. 1년에 한 번 휴가 갈 수 있는 기간인데 나 다음 주 휴가 가니까 휴가 기간에 계약을 하라. 기사가 쏟아지니까. 기사 쏟아지면 저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발 좀 그 휴가 기간에 좀 해다오 얘기를 했고 양희 선수도 노력해보겠다. 알겠다고는 안 했어요. 네. 노력해보겠다고만 얘기를 하고 뭐 계약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종료를 했는데 그로부터 한 2시간 후에 사진이 하나 떡 뜬 거예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이승엽 감독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단장도 안 받아.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양희지 선수한테 또 얘기를 해서 이 사진 뭐냐. 큰일 났다, 이제. 그랬더니 아직 사인은 안 했다. 그래서 사인은 안 했어도 뭐 이미 좀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직 모른다. 알았어. 잘해.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발표하고 나서 전말을 들어보니까 이승엽 감독이 취임할 때 포수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제가 느꼈던 거 취임식에서 느꼈던 거는 박세웅 선수가 FA인데 박세웅 선수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팀을 끌고 갈 수 있는 포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대놓고 초보 감독이 취임식장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구단주가 또 움직이나? 왜냐하면 이승엽 감독도 박정훈 구단주하고 식사하면서 이 야구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구단주가 이제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아니 복귀 생각 있지 않냐? 그러면 지도자 할 거면 두산 베어스에서 감독으로 해달라. 그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 대화 과정에 이승엽 감독이 뭐 꼭 삼성이 아니어도 어디든 좋은 조건에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구단이 있으면 지도자로 해서 야구로 돌아오고 싶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슬쩍 흘렸어요. 그거를 구단주가 경영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신같이 잡아채가지고 야 잘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거든요. 양의지 선수도 그런 형태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진으로 이제 결과가 난 거죠. 이것도 계약할 수 있는 날 당일, 그러니까 11월 17일에 이승엽 감독이 밥 먹자.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구단주가 와서 뭐 이건 이제 공식적인 코멘트였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구단주가 먼저 움직인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는 감독이 식사 자리에 양의지 선수를 불러서 같이 하고 싶다는 뜻을 표했고 거기에 구단주가 깜짝 등장해서 양 사장 돌아와라. 그래서 기념 촬영을 했죠. 네. 그게 계약 발표 전날 약간 스포처럼 맞아요. 올라왔다가 3초인가 있다 삭제했대요. 근데 그 3초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뭐 우리 그 펜싱 선수는 메달도 뺏겼잖아요. 그렇죠. 1초 만에. 네. 3초면 정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티즌들이 이걸 또 캡처를 귀신같이 해가지고 쫙 뿌렸죠. 네. 처음에는 다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공식 발표니까. 공식 발표는 협상 중인 건 맞다. 그러나 아직 계약은 안 했다. 였죠. 그거는 팩트였던 걸로 판명이 된 게, 어쨌거나 양희지 선수가 입단식 할 때 와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퍼포먼스는 했으니까 네, 그때 계약을 한 걸로 일단 나왔죠. 그게 올 겨울 스토브리그에서는 제일 뭐랄까 큰 해프닝 중에 하나였고 사실 양희지 선수 계약하기 전에 양의지 선수가 계약을 해야 유강남, 뭐 박동원, 뭐 박세혁 이런 선수들이 이적할 것이다라고 관측이 됐었잖아요. 근데 유강남 선수가 먼저 계약을 했고 동시에 박동원 선수도 계약을 하면서 양의지가 행선지가 결정이 됐구나. 그런 추론이 가능한 판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인가에 사진이 올라오고 계약이 되고 양의지 선수 계약하고 나서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박세호 선수도 계약을 하게 됐죠. 이게 하나의 그 뭐랄까 마치 불의 고리처럼 하나의 판으로 움직였던 스토브리그가 아니었나. 굉장합니다. 양의지 선수를 보면서 항상 곰 같은 여우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말 곰 같은 여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두산 팬들도 굉장히 양의지 선수를 그리워했었고 맞아요. 네, 올해 금이한양한 양의지 선수를 포함해서 주전 포수들이 FA 시장이 대거 풀렸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포수들의 FA가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계약 조건들이 진짜 어마어마해서 이래서 야구를 하려면 포수를 해라 라는 말까지 다시 등장을 했어요. 또 재밌는 건 4명의 포수들이 전부 구단을 바꾸고 다 이동을 했어요. 참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역시 양의지 선수의 이적에 관해서 행선지에 대해서 결정이 난 다음에 라는 내용들도 있었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양의지 선수의 행선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조금 다른 포지션보다는 좀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포수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국 야구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KBO 리그는 포수가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아마추어 때부터 해오던 훈련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단체 훈련이 많죠. 그리고 고교야구 주말리그제 도입하고 뭐 이러면서 선수들이 단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카데미 가서 개인 훈련을 하니까 그러면 던지고 치는 것밖에 안 하죠. 네. 그래서 팀 워크에 대한 부분은 선수들이 사실 조금 뭐랄까 그 전에 90년대 선수들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1회부터 뭐 내가 선발 투수인데 완투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최소 27명은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 27명에 대한 볼 배합을 투수가 다 계산을 해서 올라가는 투수가 몇 명이나 있겠냐, KBO 리그에. 없어요. 손에 꼽힐 정도예요. 외국인 선수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수들이 훨씬 더 많이 분석하고 투수의 성향, 오늘 컨디션 이런 것들 분석해서 포수들이 끌고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보편화돼 있고 일반적인 행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수들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또 몇 명이나 있는가? 이걸 또 따져보면 그것도 손에 꼽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 포수 시장만 343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뭐 750억 정도라고 보면 지금까지 계약한 선수들 네. 규모 절반 정도가 4명한테 쏠렸다고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만큼 포수가 중요하고 포수 하나 키우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부터 한 8월, 9월 정도부터 포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단들이 있었고 올해 FA 포수가 많으니까 누구를 영입해야 되겠다고 플랜 C까지도 계획을 세운 구단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만큼 이 선수들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붙었고 몸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죠.